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키움증권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많이 알고 계신 증권사일 텐데요.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제대로 된 정보는 오히려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움증권 나오는 모든 이슈들, 소식들, 관련된 이야기들 모두 찾아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대기업에서 영상 보시면서 키움증권 편안하게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우선 먼저 최근에 큰 일이 있었죠.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수금 4천억대 손실을 발생했습니다. 5천억 정도 이제 미수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610억만 겨우 회수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키움증권에 줄 영향은 어떤 건지 키움증권의 기본부터 해가지고 오늘 시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의 매출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사실 지점이 없잖아요. 본점, 영업점 한 군데 있지만 그 말고는 온라인으로 이제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온라인 주식거래 1위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익을 그래서 상당 부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사, 은행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자 손익도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손익이 키움증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탱하게 한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손익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변동성이 크고 사실 좀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키움증권의 성공과 조금 하락은 이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이제 시장 점유율 MS죠. 마켓쉐어를 보면은 해외 주식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좀 서로 간의 무료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나오다 보니까 갈수록 좀 떨어지는 부분, 그래도 28%라는 정말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큰 변함 없이 30%대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실제로 이제 하는 거는 메인은 지금 이제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삼성증권 거를 썼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키움증권 HTS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더라고요. 뭐 구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0.015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서도 다들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신용융자, 미수 등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게 키움증권에는 큰 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융자 관련 MS도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현재는 좀 꺾이는 부분이 나왔고 이번 영풍재지 사태 그리고 4월 달에도 이제 SG증권 사태 등이 겹치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깎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워낙에 높은 30%대의 점유율을 통해서 일정한 마켓쉐어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키움증권이 다른 증권사보다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레버리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가진 돈보다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뭐 미수 거래라든가 신용 거래를 하게 해주는데 여기에서 가능한 종목들이 키움증권이 다른 증권사보다 많았어요. 뭐 앞서 화두가 됐던 영풍재지 같은 경우도 다른 증권사에선 미수 신용이 안 되지만 키움은 열어놨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키움은 신용을 다 풀어놓고 또 신용으로 살 수 있는 증거금도 뭐 스펙트럼 증거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높여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플러스라는 제도까지 운영을 해주면서 뭐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은 300만 원까지도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상당한 신용 공여를 해줬던 증권사인데 이번 사태를 겪고 좀 내부 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능한 종목군을 줄이고 스펙트럼 플러스라는 제도를 없애기도 했어요. 즉, 뭐 이거는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조치지만 결국에 이렇게 스스로 약간 좀 손발을 묶는 거는 신용융자 MS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치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키움증권의 2024년 이후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자기매매 운용손익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23년 1분기에만 한 번 흑자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때도 기사 나온 거 보면은 간만에 오랜만에 흑자를 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뭐 채권 손실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증권사들만큼 그런 IB 쪽 시스템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IB 업무를 하면서 이제 뭐 채권 발행, 그 다음에 뭐 주식 발행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그리고 관련된 운영 노하우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원래 운영 본부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좀 회복이 될지 운용손익은 사실 어느 누구도 좋아진다 나빠진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등만 한번 응원해보고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움증권은 2023년 4분기에는 사실 손실이 예약되어 있지만요. 영풍재지 그 미수금을 회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2024년에는 다시금 좀 도약의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기 속에서도 위기를 잘 견뎌냈던 키움증권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피벗 금리 인하로도 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는 돈이 많아지고 조금 더 개인들의 거래 대금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이 시기 속에서는 관련된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낮아지는 금리로 인해서 금리 조달 비용은 낮아지는 쭉 이득 마진이 커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2023년 4분기까지 좀 힘든 걸 겪고 나면은 좀 좋아지는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보면 영업이익을 2021년에 이렇게 증시 거래대금이 폭발할 때 있잖아요. 1조 넘게 벌었어요. 그때는 1조 2천억 가량을 벌었고 올해도 사실 3분기까지는 이제 6천억대 영업이익을 벌었는데 이제 영풍재지 그 미수금 사태로 인해서 4천억 정도는 충당금을 빼야 되니까 이 부분 빼고 나면은 하반기 4분기까지 해서 한 5천억대 정도 벌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미수금도 받아낼 수 있으면은 뭐 그것도 수익으로 환수가 되겠지만 뭐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좀 마음을 비우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풀어갈지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국내 온라인 증권사 1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리테일 1위 점유율이죠.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 위험 관리를 하고 하면서도 실적이 어떻게 변동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융자 마켓 쉐어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끝까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운용손익은 계속 분기 단위로 빠르게 체크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끝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키움증권 저와 함께 그리고 대기업에서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에는 이거 말고도 각 섹터에 대해서 전문 멘토들이 종목 여러분들과 빠르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대기업에서 이 종목 찾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